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저는 그 황찬욱이라고 합니다. 그 댁에서 여기 오시는데 한 얼마 정도 걸리셨어요? 한 30분? 30분 정도? 네. 그 뭐 버스나 차로? 약간 버스로. 버스로? 네. 아, 그쪽으로. 그다음에 최일님께서 저희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 좀 많이 하신 적 있으시죠? 이야기 좀 많이 하셨고 저도 여기를 지금 계속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보험 들어줬거든요. 아, 계속 하고 계시고? 네. 아, 그래서 제가 오늘 잠깐 준주님 모신 이유는요. 이게 아마 뭐 다른 데서 아까 뭐 잠깐 시험도 보시고 네. 교육 받았다고 하셨는데 저희 교보생명에서는 정확히 어떤 회사이고 그다음에 와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다음에 최근에 왜 사람들에게 직업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지 이유를 한번 잠깐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걸 듣는다고 해서 저기서 일하시거나 그런 것도 아시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옷까지 한 30분 정도 걸리셨다고 하는데요. 예, 저는요 5년 정도를 기다린 것 같습니다. 만나뵈려고. 예, 저는 먼저 이름 아까 소개한 것처럼 황찬욱이고요. 제가 2014년에 교보생명대 입사를 하게 돼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저희 사무일 좀 사는 정도 보다가 지금 지점장을 1년 정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 꿈인데요. 제가 사람들이 또 꿈이 있잖아요. 어린이들한테 너 꿈이 뭐니?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저한테 꿈이 뭐냐고 하면 저는 4가지를 사실 뽑아요. 첫 번째로는 우리 지점에 계신 분들이 수입이 가장 많았으면 좋겠다. 다른 지점보다. 그다음에 3년 이상 우리 FP님들 오셔가지고 근무하신 지가 36개월 정도 넘으신 분들이 가장 많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가장 우리 지점이 화목했으면 좋겠다. 제 꿈이고 가장 제일 좀 원하는 거는 제가 MDRT라는 표현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안 들으셨죠? MDRT라는 거는 연소득이 7,600 정도가 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매년 2명씩 창출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소망입니다. 사진이랑 실물은 조금 다르죠? 몇 차이 없는데? 몇 차이 없나요? 네. 이때보다 제가 살이 10kg 좀 쪄가지고 그럼 제가 지문 하나만 드릴게요. 저 보시게 되면 저기 영국 끝에가 있어요. 네. 영국 끝에서 여기 있는 런던까지 가는데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갈 수 있을까요? 비행기를 타든지. 비행기를 타든지. 그게 제일 빠르지 않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뭐 우주선이나 그런 건 거리가 안 되니까 비행기가 제일 빠를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맞아요. 사실은요. 저도 처음에 이 질문을 보고 났을 때 통일이 비행기 아니냐, 아니 뭐 전투기 이런 거 아니거든요 이 생각을 했었는데 답을 듣고 보니까 그 말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인터넷? 그렇죠. 인터넷도 그 중에 하나 될 수 있긴 한데요. 답은요, 좋은 친구와 함께 하는 게 제일 빠르다고 합니다. 사실은 저도 군대를 갔다 왔지만 행군을 할 때도 옆에 좀 친한 동기가 있거나 후임이 있었으면 아무리 걸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걸어요. 온서 와봤다 이러고 넘어가게 했었는데 저랑 지금 잠깐 친구가 되셔가지고요. 짧은 시간 아마 30분에서 40분 될 건데 잠깐 재밌게 한번 여행하는 기분을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클릭이라는 제도는요, 보시게 되면은 일단 저희가 우리 전주님께서 교보생명이 어떤 회사인가, 생명보험 무엇인가, 그다음 우리 FP 자금 혹시 어떤 것인가 이런 정보들을 제가 제공해드리는 단계이기 때문에요. 정보를 듣고 나중에 또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서 회사 선택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제가 한번 부탁드렸습니다. 제가 먼저 가장 팁 하나 좀 드리고 갈게요. 이 말을 아마 인터넷에서 보셨을 수도 있는데 못 드린 분도 많이 있어가지고 가장 현명하게 사는 삶, 지혜를 선물하겠습니다라고 제가 써놨어요.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머릿속에? 글쎄 생각을 갑자기 질문이라. 그리고 제가 콕 쭉 들어갔죠. 네. 네. 사람들이 많이 답을 못 하시는데요. 저도 이 답을 또 보기 전에는 제가 이걸 생각해 봤을까. 저도 이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직장인으로서 내가 현명한 사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 글을 보고 좀 생각해 보게 됐어요. 보시게 되면 우리가 하버드라고 하면 세계에서 가장 1위 대학교라고 하잖아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첫 수업 시간 학생들한테 현명한 사는 삶이 이렇게 살아라고 이렇게 제안을 한다고 합니다.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일단 이 와이즈라는 뜻인데 영어 옛날에 어렸을 때 기억나신가요? 현명한의 뜻이에요. 현명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Y의 첫 글자를 따가지고 만들겠는데 어떤 거냐면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임금을 받고 그다음에 보험을 넣고 저축하고 즐기는 건데요. 왜 그러냐고 하면 현명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첫 번째 급여를 받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한다. 리스크 관리라는 말은 미래의 뭔가 역병이나 네. 위험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한다는 말이겠죠. 그 대비를 먼저 해야 된다. 우리는 항상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그걸 갖고 먼저 하시고 두 번째가 목표를 또 세워가지고 소비하기 전에 뭔가 저축을 또 미리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은 저축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 미래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죠. 근데 요즘 젊은이들이 조금 거꾸로 된 게 하나가 있어요. 혹시 영어 기억나시는가 모르겠는데 욜로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죠? 욜로 쪽 해가지고 You only live once에서 너는 한 번 사는 인생이다 라는 뜻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좀 거꾸로가 된 게 많아요. 처음에 월급 받으면 뒤지게 즐기고 남도는 저축하고 보험 제약 가입 안 하려고 하죠.
본인들은 나 오늘 당장만 살 거기 때문에 요즘 많이 좀 그런 부분도 있고 저도 좀 입사하고 초반때 좀 거꾸로 했어요. 돈 받으면 DJ 시키고 월급 하나도 저축 안 하고 이것도 못 하고 이거만 왔다 갔다 했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현명한 삶을 살려면 먼저 우리는 항상 위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먼저 키워야 된다. 그다음에 남은 돈을 조금 저축을 목적을 만들어서 하고 그다음 즐기는 게 우리가 현명한 삶이다라고 이렇게 학생들한테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거를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좀 많이 자극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다시 한번 내가 월급이 월 얼마 정도가 들어오는데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돼가지고요. 오늘 뭐 제가 뭐 잠깐 이야기 드릴 게 많겠지만 짧은 시간이나만 이거 하나 좀 더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제가 이제 교부생명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자 보시게 되면 저는 세 가지를 먼저 선택 기준을 드릴까 합니다. 네, 어디가 뭔가 일할 곳이라고 판단한다면 뭔가 기준점이 있겠죠. 저는 저희 전주님한테 이 세 가지 점을 한번 판단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가 상품 경쟁력이 있다. 교부생명에. 두 번째 회사가 안전하다더라. 그다음 세 번째 브랜드 이미지가 굉장히 좋다더라. 이 세 가지를 한번 제가 초점을 맞춰볼게요. 첫 번째인데요. 교보생명은요 58년도 그래서 작년에 사실은 환갑이었어요. 환갑에다가 이제 올해 61주년 지금 8월 7일 날 맞았는데 보시게 되면 세계 최초로 진학보험을 만들어가지고 회사를 창립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험회사가 진학보험을 만들었다? 이것도 지금에 따지면 교육보험의 뜻인데요. 되게 좀 독특한 특성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우리 저희 참전님께서는요 83년도에 저희 보험계 노벨상이 보험 대상도 수상까지 직접 하셨었죠. 근데 제가 보다 보니까 왜 교육보험을 만들었을까도 의미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근데 뒤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저희 교보생명에는요 5개라는 최초의 단어가 써 있어요. 보시게 되면 세계 최초의 교육보험 써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두 번째, 자, 암보험이 엄청 흔해요. 인터넷에 엄청 흔한데 최초로 우리 암보험을 만들었던 것이 교보생명 1980년도에 먼저 출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최초의 변액보험이라고 하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전주현님이 저희 회사에 가입하신 보험이 있다고 하면 변액보험이 있다고 하면 만약에 10만 원이 투자가 되면 거기에서 한 3만 원 정도가 우리가 그냥 변액보험을 해가지고 주식이든 펀드 간에 조금씩 투자가 돼요. 그러면 이 투자된 수익률을 가지고 나서 왜냐면 지금은 저금리와 인플레이션가 심한 상태이신데 이거를 조금 더 해지시킬 수 있는 보험이 더 두 번째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최초의 유니버셜 보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험은 2달 동안 납입을 안 하게 되면 실효가 되게 돼요. 그 혜택을 못 받게 되는데 유니버셜 보험은 내가 미리 내놓은 적립금 가지고 혹시나 경제 사정이 수달 동안 보험비를 못 내더라도 아무 유지가 잘 될 수 있게끔 자동적으로 대체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러면 좀 땀이 좀 많이 나네요. 그다음에 국내 최초 CI 보험과 LTC 보험이 나와 있는데요. CI란 말은 크리티컬 리스라고 해가지고 중대한 질병. 그다음에 LTC는 일상생활 장애. 뭐 예를 들어 대표적인 치매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사고 났는데 뇌 쪽을 다쳐가지고 못 움직이거나 아니면 팔다리가 다쳐가지고 제 혼자서 거동하거나 목욕하거나 식사하거나 옷 입기가 불편한 경우 그런 거를 이렇게 포함하는데요.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최초로 이렇게 또 만들었어요. 보시면 그러면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을 거예요. 교보생명은 상품 경쟁이 좋다더라. 이 말이 또 한 번 나오게 되고요. 두 번째 보시게 되면 또 나옵니다. 자, 우리가 배타적 사용권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특허권이라고 하는데요. 여러 개 생명보험사가 있는데 기존에 있을 때 교보생명에서는 가장 제일 많이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허권이란 말은 남의 거를 베끼지 않고 직접 만들었다는 뜻이겠죠. 처음에 우리가 교육보험 만들었듯이 마찬가지로 저희는 계속 보험을 꾸준히 새롭게 고객의 니즈에 맞게 잘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종의 특허권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여기 좀 많이 좀 자랑하고 싶어요. 뭘 자랑하고 싶냐면요. 세계 신용 상대 평가 기관이라 해가지고 S&P나 무디스나 피치라는 회사들은 아마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저희 이 세 개의 신용 평가 기관에서 저희 교보생명을 A1 그룹 가장 제일 높은 그룹에다가 평가를 매겼어요.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도 있고 국민은행도 있고 하나는 우리은행인데 야 그거 너무 흔하지 않냐라고 속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으실 건데요. 삼성전자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죠. 스마트폰 때문에 유명하고 기타 은행들 국민, 하나, 우리 뭐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보시게 되면 은행들은 다 국가에서 보증을 쓰고 있습니다. 그 제도가 예금보험공사라는 따로 있으시죠. 거기서 다 이미 이분들의 신용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 교보생명은 뭐 국가가 뭐 투자한다던가 그런 거 하지 않고 단일적으로 재무관리를 잘해가지고 가장 신용 등급이 좋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럼 세계에서만 그러냐? 아닙니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우리 핸드폰 혹시 뭐 인증 받으실 때 보시게 되면
아마 나이스 신용평가 회사에서 뭐 문자가 인증번호가 뚝 날라오고 그런 거 한번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네. 거기가 이 세 군데에서 보통 일을 나눠서 하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장기적인 보험금 지급 능력이 최고 수준이다. 그다음에 환경 악화로 지급 능력이 하락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현재 기준을 따지면요, 저희가 지금 6천만 명 정도 계약자분이 계시는데 그 계약자분이 전부 다 저희 한테 나 이게 사유로 보험금을 줘 하게 되면 거기에 3배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보생명 신용기관만큼은 정말 최고다. 이거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제 제가 이제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자, 인터브랜드라는 회사가 지금 뉴욕 본사에 있어요. 여기서는 세계 각국 회사들을 다 평가하기도 하고요. 한국이면 한국, 일본이면 일본, 중국이면 중국 그 자국 내에 있는 회사들의 순위를 딱 매기기도 하는데요. 보시게 되면 순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일본은 역시나 삼성입니다. 삼성은 어쩔 수가 없죠. 삼성 그룹사가 또 워낙 많기도 하고 뭐 전자든지 SDI 등도 유명하잖아요. 더우시면 상의 벗으셔도 되는데. 아, 그래서 상의 너무. 점점 이제 마르고 있어요. 비를 감사합니다. 벗고 싶긴 하나 또 이게 제 마지막 예의이기 때문에 제가 손을 지키겠습니다. 보는 사람이 조금. 아, 그래요? 네, 너무 더운 것 같아서. 네, 그러면 제가 또 이게 잠깐 벗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변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날씨가 너무 더운데 제가 긴팔에 막 마이까지 입고 있어서 답답해 보이시죠? 왜냐면 프레 너무 힘들어 보여서. 힘들지 아니,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 말을 하면 에너지 소비가 많잖아요. 네. 근데 또 덥기가 땀까지 나면 소비가 더 배로 되잖아요. 너무 배려심 좋으시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프리하게 할게요. 네.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 보시게 되면 자동차 회사 현대랑 기아가 또 이 3위에 나와 있고 인터넷을 가장 많이 쓰고 있죠. 우리 네이버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5위가 삼성생명 나와 있고 저희 교보생명은 뚝뚝뚝 지나다 보니까 여러 은행들이 있고 17위에 지금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사람들께서 보통 이제 빅3라고 말씀하시죠. 네. 삼성생명 5위에 있고 교보생명 17위에 있고 그다음에 저희 세 군데 중 하나인 하나생명이 사실 3위에 이게 지금 포진되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조금은 여러 가지 차이점을 느끼실 거예요. 또 눈에 보이는 어디 기업 있으신가요? 이 기업이 여기 있었네. 그게 보이시네. 한샘. 한샘이 어디 몇 위에 있죠? 45위. 한샘. 여기 한샘 맞아. SOL도 그렇고. 그렇지. SO도 41위에 있고요. KTN 지금 오늘이. 22번 카카오도 보일 겁니다. 네. 카카오 지금 엄청 팽창하고 있죠, 회사가. 그다음에 현대그룹도 저기 있고요. 그다음 롯데쇼핑, 삼성카드 또 CJ EN도 있고 현대카드 있으신데 저희는 이제 17위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보시게 되면 지금 1위 삼성생명과는 좀 격차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대형 그룹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는 그룹사가 거의 없고 단일 종목으로 교보생명만 있죠. 네. 보시게 되면 이제 차이점 보시게 되면 하나생명이랑은 하나생명도 좀 그룹사이긴 한데 차이가 좀 3.1배 정도가 좀 난다더라. 굉장히 비싸가지고요. 뭐 자랑은 아니지만 좀 자랑인 거 좀 같아서 잠깐 실어봤습니다. 네, 그만큼 교보생명이 국내나 해외에서 보여주는 이미지들은 굉장히 좀 많이 좋게 호평을 받고 있구나라는 한 번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다음에 제가 이걸 좀 말씀드릴 건데요. 최근에 영화 봉오동 정투 보셨어요? 내일 보러 가요. 내일 보러 가요? 저는 어제 봤어요. 어제 진짜 봤는데 재밌다던데?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근데 제가 역사를 또 제가 전공 좀 같이 한 적이 있어가지고. 저도 역사를 좋아해서. 그러세요? 네. 보셔서 보니까 막 뿌듯한데 아마 3.1절 날이랑 어제 잠깐 우리 동기분들 후원한 기업 중에 한 곳이 이렇게 좀 포커스 대신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네. 거기에 교보생명이 저희 당당히 올라가 있어가지고요. 저희 그 차용자님께서 옛날에 그 이우 선생님이라든지 윤동준 선생님한테 많이 동기분동을 좀 자금을 지원하셨던 기록이 있어가지고 저기 나와 있고요. 그다음 제가 아까 창립 이념을 제가 설명 안 드렸는데 제가 진학보험이라고 해서 교육보험으로 시작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보시게 되면 창립 이념이 참 남달라요. 왜 교육보험 출발했을까? 그 이유가 여기 있는데 바로 국민교육 지분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민족 자본 형성이 두 번째 창립 이념이죠. 보시게 되면 역시 뭔가 다른 기업들과 다른 좀 느낌이 좀 있으실 거예요. 보시게 되면 다른 데는 우리 기업 경영 쪽에서 국가 이바지하자 그 말은 곧 이윤을 추구하자는 네. 말씀일 거고요. 제가 여기 마찬가지로 다 내용들 다 우리 특히 정중 회장님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해본 거 있어? 우리는 좀 수익을 내야 돼 이러면서 수익을 따졌지만 저희는 조금 회사의 방향성이 남들과 다르게 국민교육과 민족자본 형성에서 우리 이 당시 58년도시면 전쟁 끝난 지금 만들었잖아요. 네. 스스로 자랑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일단 옛날에 나라가 돈이 없었고 못 배워서 많이 힘들었다. 지금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이 목표가 만들어졌습니다. 저도 교보생명 처음 들어와서 이거를 이제 연수원 가서 들었는데 놀랐어요. 이런 창립 이념이 있었구나. 조금 시야가 좀 바뀌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 웃긴 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다고 합니다. 이 교보문고가 종로 1가 1번지 저희 회사 본사에 지하에가 있어요. 지하에가 있는데 회장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많이 반대했대요. 만나고 하니까
아니 왜 그 금싸라기 땅에다가 다른 데 임대를 내주면 돈을 더 벌지 왜 서점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거기가 교보문 건가요? 예. 그 지하 1층 거기가 네. 교보 생명 빌딩이고 그 본사예요. 거기가 바로 가보신 적 있으시죠? 강화문 그쪽에. 네, 거기가 교보문고예요. 아, 사람들 많이 가보시더라고. 보시게 되면 또 이것도 아마 보셨을 건데 아마 제가 플래카드로 아마 딱 걸어져 있을 겁니다. 교보문고에서는 회장님께서 이런 걸 딱 내리셨어요. 네. 자, 모든 고객에게 친절하고 초등학생도 좀 존댓말 쓰거라. 그다음에 책을 많이 오랫동안 읽더라도 뭘 하지 못 냅둬라. 그다음 책을 이것저것 펴본다더라도 눈총 주지 말아라. 나 앉아서 뭔가 베끼더라도 냅둬라. 혹시나 책을 훔쳐간 애들이 있을 것이다. 너무 공부하고 싶어 돈이 없어가지고 그럴 때 조용히 타일을 거라. 이렇게 내리셨어요. 그래서 요즘에 그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특히 영국 공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막 그 테이블도 생겼고 앉아서 책 보잖아요. 네. 그게 시초가 그 저희 교문고에서 이 영업 지침 때문에 같이 만들어졌었어요. 사진 보시면 여기 가셨죠? 네. 네, 여기 아마 가셨을 거고 이 건물이 본사, 지하 1층이 바로 저희 교문고입니다. 이 둘 다 아마 보셨을 건데요. 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이야기했거든요. 저 국내 생명보험사가 좀 23개가 있습니다. 세계사에서 뉴스에 나온 기호로는요. 우리 교보생명이 나중에 생명보험 업종에서는 가장 지속 가능성이 높은 회사들하고 선발이 돼서 뉴스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지금 현재 8년 연속으로 1위를 지금 하고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제가 아까 회사 선택의 이유가 아니고 중요한 이유가 제가 신용도를 이야기했어요. 신용도를 이야기했다는 말은 자금이 일단 우리 신용도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중요하겠지만 저희 안에서 자금 재무 관리 능력이 가장 높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알리안츠 생명이 없어진 거 아시죠? 네. 네, 거기가 중국의 안방보험이랑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전주님이 종신보험 1억 주계약을 들어가지고 월에 뭐 20만 원 내리고 계셔. 근데 인수받는 회사가 망해가지고 나는 그 양반 1억 못 받고 5천에 받고 월보험료는 그대로 할 거야. 이대로 인수하면 하는 거고 안 할래 일단 조건을 걸 수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런 수준들이 다 있거든요. 이런 거를 하면 나는 분명히 내가 보장 받으려고 가입을 했는데 그 회사가 망하다 보니까 이렇게 깎여버린다거나 그럼 되게 속상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럴 이유가 절대 없다. 추정 능력이 높고 재무관리 리스크 능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이죠. 제가 이제 잠깐 회사에서 제가 자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상품 내 경쟁력이 좋다더라, 이미지 좋다더라, 회사가 안정성이 좋다더라 이야기했는데요. 여기까지는 교보생명의 단편적인 부분이었어요. 근데 지금 볼 게 되면 근데 우리가 우리 여성분 특히 일을 해야 될 것인가요? 잠깐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일이 필요하더라. 왜 일이 필요하냐? 이 보시면 제가 친절히 적어놨어요. 자,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행복이 원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을 한다더라라고 사람들이 보통 말을 한다고 합니다. 자, 보시게 되면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이유는 어쩔 수 없는 경제적인 이유겠죠. 네,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기혼 여성들이 물었습니다. 죄치를 원하는 이유가 뭔가요? 했더니 경제적인 이유이다. 두 번째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다라고 나와 있어요. 보시면 이걸 두 개 합치면 몇 퍼센트가 정도 되겠죠? 네, 80% 넘죠. 10명 중 8명이 우리는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해야 한다더라. 그래서 일 안 하고 계신 분들도 다시 한번 취업 의사가 있는가 물어보면 거의 다 하시고 싶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요. 뭔가 우리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맞는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재취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취업이 또 잘 안 돼요.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좀 아쉬운 게 남녀 간의 임금 격차가 또 많이 좀 높습니다. 남성분들이 여성분들이 많이 급여가 좀 낮아요. 어딘가에 들어가신다 하더라도 혹시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데 혹시 따로 있으신가요? 저기 그 블루엔즈라고 현대 어. 정비업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현대차. 얼마 정도 일하셨어요? 5년 넘게 됐죠. 오랫동안 일하셨네요. 네. 그래서 급여도 보통 과학 지나간 일이니까 얼마 정도? 저는 급여가 좀 작았어요. 120? 120? 네. 너무 적었네요. 안 올려주니까.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남성분들과 여성분들 격차가 있는 이유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경험해보셨으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경단이 단절되시고 나서 다시 또 재취업하면 우대가 또 많이 없어요. 우대가 많이 없고 저에 대해서 좀 편견들이 있죠. 저분들은 또 언제 또 육아에 가질지 계획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편견도 있어가지고 좀 쉽지도 않으시고요. 급여와 그런 환경적인 차이점 때문에 재취업이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참 안타까운 게 취업은 잘 안 되는데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아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요, 70년생부터 시작해서 지금 2019년이죠. 0세까지 쭉 앞으로 평균 수명을 해보게 되면 100세가 나오는데요. 되게 끔찍하죠.
너무 끔찍해요. 저도 끔찍해요. 적당히 한 80까지 살다 죽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일단 오늘 백세 시대가 온 점을 확실히 이제 인식은 해야 됩니다. 인식을 하시고 나면 거기서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대비를 할 것인가도 똑같이 우리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보시게 되니까 지금은 100세라고 하는데 과학기술이 더 좋아지고 우리 기술이 더 좋아지게 되면 될수록 이제 저희는 100세, 140, 150까지 살 것이라고 계속 전망들을 때리고 있어요. 근데 신문이 이런 거를 거짓말을 할까요? 거짓말 안 하겠죠. 뭔가 근거의 자료로 다 이야기하고 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100세가 아니라 적어도 110세를 준비하시는 게 전쟁님은 좋으실 것 같은데 뒤에 또 제가 또 재미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써놨어요. 준비 없는 미래, 준비 없는 노후는 정말 재앙 같은 일이다라고 써놨습니다. 노후의 가장 중요한 건 요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건강은 38%야 오히려. 근데 돈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돈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요즘에 위기의 노인들 고독사한다 막 이런 말 많이 나와 있으시고 요즘 일본에 새로 생긴 직업 어떤 건지 아세요? 잠깐만. 그 노인들 혼자 사시는 분들 그 계시면 안 계시면 확인하러 다니는 거.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네, 뉴스 한번 봤어요. 그거 나왔고 또 어떤 게 있냐면 그냥 고독 사신 분들 시체 처리해주는 일이 지금 두 가지가 맞아요. 두 가지가 가장 뜨는 업종이에요. 너무 안타깝죠. 그런 거 많으신데 마찬가지로 저희가 일본의 격차가 보통 10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럼 10년 뒤면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더 발생할 확률이 많고 새로운 직업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준비되지 않은 노후를 많이 마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렇습니다. 월 부부가 필요한 생활비 223만 원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혹시 배우자분이나 전녀님께서 내가 65세 이후에 월 소득으로 내가 그 정도 나오는 비용을 224만 원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현재? 어렵죠. 그럼 지금도 준비하시는 게 바로 저 재앙을 피하는 일입니다. 비용은 근데 지금은요, 이건 제가 작년 거 자료를 제가 한번 포함하는데요. 지금 보통 260만 원 정도 하라고 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딱 포함해서 보통 받게 되면 저렇게 준비해야 된다. 그럼 두 번째인데요. 지금 그 제가 잠깐 들어보니까 자녀가 두 분이 세 분인가? 네, 두 분 있다고 들었는데 일단 참 안타까운 게요. 우리 서울에 강남에 사는 애들은 너무 스카이다를 많이 가요. 왜냐? 왜 많이 갈까요? 뒷 받침이 되니까 돈을 다 가르치고 다 하니까 다 되죠. 흔히 우리가 그 전문용어로 돈을 발라면 나이 말잖아요. 마찬가지로 부모님의 소득 수준이 높은 애들이 좀 좋은 학교 많이 가고 요즘에 개천에서 용한다는 말이 통하지가 않나 봅니다. 그건 옛날 말이에요. 네, 아주 옛날 말이죠. 네, 저도 그 세대가 아닌데 보통 이게 보시게 되면 사교육 격차가 이렇게 많이 난다더라. 근데 학업으로 보니까 돈을 확실히 쓰는 애들이만큼 내신이나 그다음에 우리 수능 모의고사 점수가 많이 잘 나오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들 일하는 거 두 번째가요. 보시게 되면 아이의 꿈입니다. 아이의 꿈은 내가 좀 더 지켜주고 싶다. 남들 10만 원짜리 학습지 할 때 나는 20만 원짜리 과외시키고 30만 원짜리 학원 보내서 이게 조금이라도 중고등학교 때 성적 잘 받게 하는 게 우리 부모님들 꿈이고 저희 부모님도 저한테 많이 투자하셨었죠. 없는 형편을 쥐어 짜가지고 학원 보내시는데 정말 미안하죠. 제가 좀 열심히 썼어야 되는데. 그래서 전주님도 그 두 분의 자녀분들한테는 뭔가 새로운 삶, 우리 아버지, 어머님 세대보다 조금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좀 학업에 많이 좀 투자해야 될 건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충분한 수입이 있어야지만 이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자,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노후 준비에 관련해서 왜 못하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 교육이나 결혼 자금으로 돈을 다 벌어놓은 거 다 써버려요. 그럼 나는 이제 남는 게 없어요. 흔히 말해서 세가 된다는 말 하잖아요. 다 배워가지고 다 전방 나라고 상태. 사람들이 아무리 대기업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신다 하시더라도 결국에는 이 비용으로 다 10명 중에 6명이 다 돈을 다 써버리고 없다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라는 게 되어 있어요. 보시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돈을 얼마큼 많이 벌어야 되는가가 중요한 거 아니고 얼마큼 잘 벌고 잘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돈을 관리하는 일도 저 회사에서 많이 좀 알려주고 배우고 있긴 하죠. 자, 그래서 이거 보시게 되면 더 마음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지금 자녀분이 두 분인데 나중에 그럼 나는 제가 나는 그냥 우리 애들한테 내 노후 맡길라요. 이러실 수도 있으신가요? 애들한테 기댈 수 있으신가요? 얘들아 너네 각각 나한테 100만 원씩 줘라. 그래서 나 200만 원 가지고 아버지랑 같이 노후생활 보내야겠다. 하기 힘드시죠? 옛날이야 자녀 막 10명, 9명 날 때는 솔직히 17반 하게 되면 되는데 지금 여기는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내 스스로가 준비하지 않게 되면 힘들다라는 게 요즘 세트가 많이 된 거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물음표를 굉장히 많이 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으시겠어요? 열심히 모아야죠. 열심히 모은다. 누구의 소득으로? 근데 나랑 내 남편 소득으로 열심히 그렇죠. 모아야죠. 두 분의 소득을 같이 모으시는 게 제일 낫겠죠. 네, 맞습니다.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자식한테 올이라는 시대는 조금 이제 어리석다고 합니다.
그래도 물론 아이들한테 뭔가 좋은 교육을 만들고 싶은 욕심은 알겠으나 제가 일하게 된다면 조금 더 경제 상황이 좋아져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겠죠. 우리 자녀 교육 준비, 내 노후생활 준비 두 마리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고용대 사회 마련도 마찬가지로 자녀한테 다 의지하기 힘들다. 뭐 자녀랑 같이 살기 싫다는 자료함장도 실어봤고요.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혹시 배우자분께서 현재 근무를 어디 쪽에서 하고 계신가요? 소원동에서 차그 황금하고 조작하는 그거 차 관련해서 일을. 기술 좀 있으시네요. 네. 저 아신 형님께서 저기 이제 청담 전기마을 뒤쪽에서 하고 계시는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 유명하다더라고요. 그 한빛공업사라고. 거기서 하고 있는데 너무 멋지긴 해요. 근데 보통의 배우자님들도 있고, 근데 아마 기술직이다 보면 이제 정년은 없겠지만 조금은 뭐 내가 내가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던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퇴직이 막내 동립보다 더 빨라지는 경우가 분명히 생길 수도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우리 직장인들 같은 경우가 퇴직이 이제 50세 보통에서 50대 딱 초반 49세까지 많이 택게 되죠. 저도 아마 이제 이때 집에 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한참 네, 한참 돈 많이 들어갈 텐데. 그러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직장인들이 한 분은 집에서 직장인, 한 분은 사업하시는 분, 개인 사업하시는 분 있는 게 가장 좋은 조립이라고 또 사람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얘기를 늦게 나잖아요. 네. 소산 소식이 되면 미국이가 월등히 높기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저도 만난 여자가 있긴 하지만 아직 뭐 결혼 아직 안 하려고 그러고 얘기 갖는다고 하더라도 결혼하고 한 3, 4년 즐기고 하자고 그러고 그럼 제가 그때 되면 나이가 거의 40 돼버릴 텐데 지금 몇 살이시나요? 지금은 32입니다. 생각보다 어리죠? 액면가리에다. 진짜. 근데 여자들이 보통 다 그 생각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는 대학 선후배도 마찬가지고 조금 결혼하고 신혼생활 2, 3년 즐기고 싶고 즐긴 뒤에 얘기하고 싶고 근데 얘기 가지려고 보니까 최근에 사례가 어때요? 자기도 직장 다니니까 승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맥이나 출산하게 되면 승진이 미뤄진다. 또 지금 여성분들이 욕심이 많기 때문에 점점 출산되는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맞벌이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라고 하려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만나는 분이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만나는 것이 아마 일 안 하고 못 만났을 것 같아요. 근데 부담돼서. 근데 보시게 되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로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혼자 외벌이 하시는 분들보다는요,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2.5보다 남들보다 더 빠른 인생의 설계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뭐 일단 소득 자체부터가 달라버리죠. 다른 데 중요한 거는 내가 조금 더 많이 벌어서 많이 노후 준비할 수 있는 연금도 더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주택에 혹시 빚이 있다고 하면 주택 빚을 빨리 해결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집을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3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제가 5월 대출로 사보려고 해보니까 신용 플러스 그다음에 주택자금 대출 나오잖아요. 3억이라는 돈 빌리는데 30년 상환을 했을 때 빚이 이자가 3억이에요. 그럼 저는 3억 갚아서 총 6억을 내는 거죠. 그래서 혼자 감당하기 힘들 거 아니에요. 이자 기간을 줄여드리려면 제가 제 배우자가 수입이 없어가지고 계속 미리 더 추가적으로 납부하게 되면 제가 내는 이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맞벌이가 왜 하냐면 남들보다는 좀 더 빨리 빚을 청산하고 내 자산을 늘려갈 수 있다더라. 그런 장점이 좀 있습니다. 메이크가 생기면 더 어려울 텐데. 맞벌이가. 그렇죠. 그래서 뭐 부모님한테 얘기 자꾸 봐달라고 한다거나 어린이집 보낸다거나 뭐 부모님들 이렇게 한다거나 그러죠. 그래서 요즘에 그쪽 산업도 굉장히 많이 뜨고 있잖아요. 요즘에 또 많이 집에서 안 받으시는 추세고 부모님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요 퇴직하시는 분들이 보통 자영업을 많이 또 실시하고 계십니다. 보니까 이 표를 보시게 되면요 처음에는 생존율이 좋아요. 잘 돼. 오픈빨도 있고 진입빨도 있어. 조금씩 이때는 좀 많이 떨어지죠. 일단 좀 떨어지는데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폐업하시게 되면 10명 중에 7명이 폐업을 하고 3개만 남아있더라. 그래서 자영업 성공으로 함부로 이렇게 확률로 돈 사지 마세요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보시게 되면 현실이 조금 녹록지 않다더라 점이 나와 있고요. 제가 여기를 이야기하면서 뭐 하나 하고 싶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FP라는 직업을 잡게 되면 회사에서 사무실도 내주고요, 책상 주고 전기도 내주고 화장실 다 달려있고 뭐 개인 사업을 하시려고 하면 사무실 임대받고 직기품 다 해야 되겠지만 저희는 다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몸과 정신만 갖고 오시면 되는 게 또 저희 사업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요 그럼 제가 몇 가지 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로 주어지는 그럼 일은 내가 어떤 일이 있을까 알아볼 거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고 있는 길이 어떤 일인가. 그다음에 오래 일할 수 있는 전문직이 또 어떤 것인가. 그다음에 새로운 사람과 교환 일은 또 뭘까. 마찬가지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일은 뭐고 내가 스스로 좀 목표를 설정하고 시간 내 마음대로 좀 쓰고 내가 뭔가 자유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 항목들을 제가 적다 보니까요. 뭐가 떠오르세요? 떠오르는 거 있으신가요? 없죠.
저는 여기서 저희 교보생명의 FP라는 직업을 한번 소개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잠깐 소개하려고 해요. 저희 FP들은요 정말 일한 만큼 받습니다. 저는 월급쟁이라서 소득이 딱 정해져 있어요. 제가 아무리 일을 뭐 몇 시간 하든 그런 거 똑같이 월 딱 얼마만 나오는데요. 우리 FP들은 한 만큼 급여는 왔다 갔다 합니다. 이번 달 내가 너무 잘했어. 여기 지붕 뚫어버릴 수도 있어요. 너무 못했다? 그때는 조금 긴 수수료만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 보험 영업이라는 게 보험이 왜 가입한 거죠? 미래에 대해서 대비를 하려고 하는 거죠. 혹시나 우리 전주님들이 일하시게 된다면 저희가 고객님이요. 아, 황창훈 씨가 보험을 들었는데 그 보험 혜택을 받았어. 예를 들어 뭐 제가 죽어서 사망보험이 나오거나 아니면 제가 뭐 다치거나 해서 보험료가 나와가지고 치료를 받는다거나 암 걸린 남친남매가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딱 암 치유하고 다시 일한다거나 되게 뿌듯하실 것 같죠. 그런 게 바로 사회의 가치에 부합하고 귀한 일입니다. 다음에 저희는 F라는 직업은 정년이 없어요. 네. 최인프님 연세 아시죠? 내일 네. 70입니다. 저렇게 열심히 또 활발하게 하고 계시고 수입을 계속 보일 수 있죠. 지금 저희 연세 보시기에 수입 보신다는 거는 엄청 힘든 일이에요.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가끔 운전하다 보게 되면 폐지 죽고 계신 어르신들 보면 네, 막 이러고 가시잖아요. 너무 가슴이 아픈데 역시나 저희는 정년이 없습니다. 한번 배우고 기술도 익히시고 그다음에 활동량만 늘리신다면 언제든지 내 시야과 텃밭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 계속 일구기만 하시면 되는 일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새로운 사람들한테 교류한 일을 해드립니다. 뭐를 해드리냐면 평생 듣는 서비스라는 제도가 있어요. 오시게 되면 그럼 지명님 내가 여기 들어와가지고 지인들 영업을 조금 할 건데 그 다음 내가 갈 때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가 미리 기계학자분들의 소관을 다 이렇게 부여해드려요. 그럼 그분들을 이런 항목으로 만나고 와라 이렇게 다 분류까지 해드리고 자료까지 다 출력할 수 있게 준비가 전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내가 성장한다는 건요.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는 달라야 한다는 게 제 좀 목표이긴 한데요. 보시게 되면 오늘의 나는 전주에는 이 정도 했지만 내가 내 계획을 세우고 그 실행하고 피드하다 보니까 점차 내가 좀 바뀌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바로 보시게 될 건데 그게 바로 성장한 일이다. 그다음에 지금 자녀분이 좀 어리시다고 들었는데 자, 저 같은 직장인이 갑자기 얘가 어린이집에 맡겨놨는데 부모님 빨리 와서 찾아가야 되는데 뭐 다쳤대, 울고 있다, 아프대 쉽게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절대 못 갑니다. 엄청 눈치고 못 가요. 근데 우리 FP님께서는 시간이 활용이 되게 자유로우세요. 제가 좀 이따 잠깐 이야기 드리겠지만 저희는 개인 사업자이시고요. 일단 출퇴근을 하지만 나머지 오후 활동 시간은 개인께서 영업하시는 시간이든 뭐 잠깐 자녀를 보러 가든 부모님 병원 모시고 가든 간에 시간은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으신 분도 있어가지고요. 정말 시간적으로 특히 얘기 있으신 분들한테는 그냥 매력적인 직업이기도 하죠. 그럼 제가 아까 말한 겁니다. 초기 자본이 없어도 왜 일할 수 있다. 제가 잠깐 언급한 것처럼 뭐 사무실 임대료가 없고요, 뭐 직기 분토는 없고 단순히 내 열정과 몸만 있으면 되는 일이 바로 저희 교부 일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 쭉 다 포함할 수도 있는 거고요. 사회도 기억하시고. 그러면은 자, 그럼 좋다. 교부생님 좋은 거 세 가지 들었고 내가 왜 일해야 되는지 이제 알 것 같아.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근데 왜 내가 당신의 교부에서 일해야 될까? 라고 또 반문을 던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답을 제가 미리 써왔습니다. 교보에서 시작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보시게 되면 저희가 올해 1월달 19년 1월부터 장기 양성 체계라고 해서 저희가 새롭게 제도를 바꿨습니다. 어떤 개념은요, 다른 회사는 뭐 소비를 막 투자를 줄이나 어쩐다고 하는데 교보생명은 투자를 하겠대요. 왜 하겠냐 라는 이유가 또 뒤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예전에 미래에셋생명 아까 뭐 잠깐 해보다고 하시니까 일은 혹시 제대로 안 하신 건가요? 코드만 되고? 그랬어요. 그러셨구나. 근데 아마 일을 하셨다고 하면 이 세 가지 엄청 시달렸을 거예요. 첫 번째, 나는 아직 보험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사람들 만나도 조금 막 그런데 막 실적을 이만큼 하라고 그래. 처음부터. 그래야 뭐 수술 많이 나온다고. 엄청 부담되겠죠. 부담되고 뭔가 불안전한 계약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싫을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고작 한 달 교육시켜주고 나머지 이제 알아서 하라고 놔둬버려. 그래서 사람들이 오랫동안 일을 하겠나요? 들어오신 사람들이. 정말 막 주지가 막 불탄 사람도 아니고서는 많이 포기하시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우리 실적을 근데 이만큼이면 돈이 나오는데 이만큼만 못하고 돈이 안 나와. 그럼 수입이 안 나오는데 일이 즐거울까요? 안 즐거울까요? 절대 즐거울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요 올해 일단 바꾼 제도가 이겁니다. 일단 입사하신 건 초기에 있는 우리 실적 부담을 최소한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럼 저희가 영찰부터 17차로 해서 1년 반 동안은요 우리 신인의 대상으로 교육 편성했다고 돼 있어가지고 계속 배우고 학습하고 반복할 수 있게 만들어요. 의식적으로도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다음에 저희가 안정적인 수술을 업계 최초로 드립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1년 반 동안은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양성훈련이라고 기본급이 좀 주어진 부분들이 있어요. 이
업적 실적 최소한 이 정도만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내 월급은 200이 세팅이 된다는 게 보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보시게 되면 장기형 체제로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 올해 이렇게 바뀐 체제로 들어오신 분들이 교육 과정이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는요, 생명보험에 대해서 제가 이 모집을 하려면 자격증을 따셔야 되는데, 네. 생명보험 모집 자격증 시험 공부를 제가 일주일에서 2주 정도 하실 거예요. 나머지 3주 동안에 이것도 해서 영차월, 교육 코드가 나오기 전에 교육을 받으실 거고요. 다음에 1에서 3차월 같은 경우는요, 차월이 한번 이제 이해하시죠? 아마 미래에서 해보셔서. 네. 내가 들어온 지 첫 달이 1차월, 두 번째 달이 2차월 이렇게 되고 있는데, 보시게 되면 여기는 3차월 때까지는요 1, 2, 3개월 동안 저희가 루키 트레이닝 센터라는 곳에 가가지고 신인들과 동기들끼리만 같이 근무를 하실 거예요. 여기 바로 오시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센터장님 계시고 코칭 매니저님 계셔가지고요 그분들께서 계속 이렇게 프로세스를 이렇게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면서 유망국에 확보하는 거랑 그다음 우리 보장 분석하는 것도 이렇게 다 스스로 다 할 수 있게끔 옆에서 계속 도와주시는 걸 하시고요. 나머지 이제 4차부터 이때까지는 이제 지점으로 내려오셔가지고 하실 건데요. 저희가 PTP 과정이라고 해서 계속 교육은 진행을 합니다. 교육하시고 이제 지점 오시게 되면 그때부터 저랑 직접적으로 나 이 사람 뭐 A라는 고객님 만나러 갈 건데 평생 듣는 소감을 보니까 저 이분 만나야 되는데 그 고객님 제가 어떤 포인트 하면 좋을까요? 그런 것도 제가 직접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제가 따로 해서 교육도 따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내가 뭐 들어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시키고 관리하는구나라는 점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네, 마찬가지고요. 방금 이야기했던 거고요. 지점으로 내려오시게 되더라도 마찬가지로 저희 총무님도 아까 중앙서 원리분 계시죠? 네. 다 같이 해서 우리 전주님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저희가 우리 FP라는 용어를 저희 쓰고 있죠. 여기서요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3개월 동안 루키 트레이닝 센터라는 곳 간다 했잖아요. 거기 보면 루키 센터장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렇게 도와주실 거고 그리고 코칭 매니저님, CM님이라고 해서 다른 게 아니고 트레이너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이분께서 도와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총무님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저도 있을 거고요. 그럼 저희 집에는 또 동반을 전문으로 하시는 동반 FP님이 계세요. 동반 전문 FP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마찬가지로 새로운 사람들 고객님 만나실 때 같이 도와주실 거예요. 절대 혼자서 가게 할 일 없을 겁니다. 처음에 신인들하고 엄청 부담되잖아요. 혼자 누가 뭐만 하겠어요. 그 다음에 내가 뭔가 보고 배운 롤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분들께서 많이 해주실 거고요. 한 분 또 있죠. 우리 강칭 FP님. 강칭 FP님도 우리 주인씨 하면서 정말 이렇게 우리 도와주려고 한 분이 되게 많다. 또 저기다 제가 생략을 했지만 뭐 부유층 고객님 만나신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시장을 내가 개척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저희 시장 개척팀이랑 그다음에 우리 웰스 매니저님 또 따로 계세요. 그분들도 같이 이렇게 다 어우러져서 내가 도움받고 힘 얻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한 거를 제가 위에 좀 펼쳐놨어요. 제가 아까 이야기하셨는데요. 제가 갈 곳이 없다. 지인 영업 끝나고 갈 곳이 없다 하신 분들한테 제가 평생 듣는 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고객님들을 방문할 수 있게 제가 데이터베이스를 다 클렌징하고 주소까지 다 깨끗이 해서 구현해드립니다. 그러면 전화번호가 틀릴 일도 없고요. 주소가 틀릴 일도 없어. 그분들 가서 만나시고 오셔서 보장 분석해주시고 가입 서비스 유지 다 해주시고 하면 되는데 저희가 그 이름을 평생 든든이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증명님 나 그 뭐 A라는 고객님 만나고 왔는데 만나고 온 게 끝이에요? 아니요. 저희가 포인트도 드려요. 이건 마찬가지로 수수료와 똑같이 얹어서 같이 현금적으로 나오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것도 수입의 일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을 건데요. 이런 거입니다. 이 오정이라는 고객님을 만나러 가실 건데 내가 만나는 거 어떤 내용을 이야기해볼까? 만날 거리들이 쭉 안내가 버튼만 누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이분들의 계약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나와 있고요. 또 이분 보니까 이분은 또 어떤 정보를 드리면 좋을까? 이런 정보도 마찬가지로 나와 있고요. 이런 것도 클릭해서 하게 되면 다 정보가 쭉 나오고 고객님 만날 수 있는 자료들이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인데요. 이거 레몬브릿지라는 어플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구나. 이 어플을 깔게 되면요. 고객님들이 저희 교보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들이 다 정보가 끌어와져요. 뭐 메리츠 뭐 있다더라, 뭐 삼성화재 뭐가 있다더라, 동부생명이 뭐가 있다더라. 그거구나. 보험 저기 한눈에 볼 수 있는 거. 예, 맞아요. 그거예요. 근데 보기만 할 뿐인가? 아닙니다. 보기만가 아니로 이 어플을 깔고 우리 전주님 코드를 넣게 되시면 그 정보가 아까 여기 있던 저기서 전산으로 넘어와요. 그래서 가족보장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뭘 할 수 있냐? 아까 오정희 씨한테 우리가 내용 문제 깔았다고 하면 오정희 씨는요 사망보험금은 6천만 원 준비가 되어 있고 암 진단비는 2천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실비랑 어디에다 가입되어 있으시고 수술비는 한 달에 뭐 수술비도 준비되어 있으고 입원비가 하루에 3만 원하고 세팅이 되어 있네요. 근데 보니까 암 진단비 2천은 너무 짠 것 같아요. 제 암 치료 하시려면 적어도 6천 이상 드셔야 되는데 최소한 느낌에 4천원 조금 더 추가적으로 보장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과학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프로그램 다 이미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설계해서 뽑아가지고 이거 한번 어떠신가요가 아니고 그분들의 가입된 내역들을 보시고 그분들 우리가 지금 분석을 하고 제한할 수 있도록 그러면 훨씬 더 마음에 더 수용성이 높으시겠죠. 이것도 보시게 되면 그다음에 지금 이제 서울 쪽에서 하고 있지만 은행 갔다 와서 보험금 청구할 필요가 없이 그냥 결제만 하게 되면 병원 가서 결제만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보험금 청구도 됩니다. 저희 회사로 이런 제도도 제가 최초로 시행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그 레몬브리지이신데요. 과계질이한 고객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월납 보험료 140만 원 내고 계시고 엄청 많이 내고 계시죠. 보험이 뭐 삼성화재, 메리츠, AI생명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근데 이분이 깜빡하신 것 같아요. 우리 과계질이한 고객님이 깜빡하신 게 실손보험 청구를 안 하신 게 4만 8천 원 남아 있을 때 이런 것도 다 레몬브리지 어플을 다 잡아줍니다. 그럼 훨씬 더 고객님들한테 접근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그다음에 내가 계약자가 내가 아니지만 피보험자가 된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다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 수수료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안정적 수수료 제가 아까 뭐 우리 안정적으로 수수료해드립니다라고 제 이야기했을 건데요. 자 일단 교육기간입니다. 제가 일단 전재님께서 가정을 해볼게요. 자 오늘 저랑 만나시고 1번도 만나신 다음에 그럼 황찬호 선생님 나 교보생명에서 잠깐 한번 교육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받고 한번 어떻게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8월달이죠. 그럼 이제 9월달에 교육이 들어가고 시험 보게 됩니다. 그럼 9월달에는 솔직히 일을 안 하고 교육만 받잖아요. 교육만 받아도 저희가 80만 원을 요청하시게 되면 드립니다. 교육 시험 받으셨다고 도전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양성훈련비랑 합쳐서 80만 원을 드립니다. 다음에 마찬가지로 저희가 또 여러 가지 항목들을 제가 만들었는데요. 어떤 항목이냐면요. 자 이쪽을 보시게 되면 여기는 굳이 안 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는 보지 않고 노란색만 일단 보겠습니다. 이거 없는 거예요. 현재 앉아 계신 분들, 특히 우리 체육팀 같은 경우들은 우리 보험을 판매하시고 나면 이 노란색 수수료만 받습니다. 근데 장기 양성 체제로 들어오신 분들은 이 수수료 플러스 제가 말한 약간 기본 지원비라는 게 포함이 돼요. 그다음에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가 실적인데요. 여기 30만, 50만, 70만, 100만 나와 있지만 이거는 보험료가 아니에요. 제가 하나의 보험이 들어오면 그 보험이 회사에 얼마나 기여하냐, 기여도 척도로 제가 환산원초라는 말 쓰거든요. 환산한다. 이게 환산 30, 환산 50이에요. 보통은 보험료 따지면 얼마냐? 나누기 2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15만 원짜리 종신보험을 팔았으면 그거는 30만 원의 환산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 이분은요 30만 원에 대한 환산 40만 원과 기본적인 지원비 80만 원 합쳐서 120만 원 지원비가 원래 나오는 거고요. 거기 합쳐서 원래 받아야 했던 그 수수료가 같이 더블로 돼요. 그 뒤에 보시게 되면 표로 제가 정리해놨는데 보통 기본금 정도가 다 합치게 되면 이제 190 정도, 돈이 200 정도가 돈이 책정이 됩니다. 근데 보통 한 건으로도 그럼 나는 200을 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되면 사기가 아니냐, 뭐 뻥치고 있냐 그런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하고 계십니다. 받고 계시 실제로 일하고 계시고요. 아까 제가 신문기사 보여드렸던 게 저희가 왜 다른 회사들은 투자를 줄이는데 저희가 이렇게 많이 하냐 그 이유가 저희가 작년에 창립 60주년을 맞았는데 회장님이 엄청 고민하실 때요. 뭐를 어떻게 고쳐야지만 우리가 100년 기업을 가겠냐. 그래서 아까 제가 약간 말씀드린 거 높은 실적을 해라, 교육 많이 안 해준다, 내가 수수료 많이 안 나온다. 이거를 세 개를 가장 뜯어 고치게 되면 우리 분들이 들어오시더라도 장기적으로 안착을 해서 모범적인 FM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름이 장기 양성 체제예요. 1년 반 동안은 확실히 보장한다. 그래서 저희가 17절까지 총 1년 반 동안 아까 위촉 영철부터 포함하면 1년 반이잖아요. 그때까지 저희가 이렇게 지원비를 드립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나서 나는 그냥 월 200에 만족하겠어 하면 보험 한 건에서 조금 좀 하시고 30만 원 마감하고 200 받아가시면 되는 거고요. 나는 조금 욕심부려서 이 50만 테이블부터가 제가 이 뒤에 이야기할 해외 어학연수가 걸려 있어요. 그래 되면 나누기 하면 25만 원이잖아요. 월납보험 25만 원을 만들려면 내가 두 건에 세 건을 판매하면 되겠구나. 그럼 내 수수료가 여기 140만 원 플러스 이거 하게 되면 한 250 정도 나가겠구나. 인지를 하시고 목표가 일하시게 되면 참 수수료도 생길 수 있는 거고 우리 애기들 어학연수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실적을 하게 되신 분들도 이렇게 안정적 수수료가 나오기 때문에 좀 일을 해볼 의지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작년 12월 때까지 위촉되신 분들은요 처음에 입사하시면 이 75만 테이블을 무조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엄청 떨어졌죠 기준이.
엄청 떨어졌습니다. 절반 이상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한 달에 한 건, 두 건 내가 해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좀 도움 되실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왜 처음에 200을 말씀해 드렸냐면 사실은 근로자들이 45% 정도가 200만 원도 못 받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안타깝잖아요. 아까 경험하셨다시피 네. 블루인즈에서 저도 오토큐 운천점에 기아차를 타기 때문에 오토큐 가서 저희 여직원 가서 계산해 주잖아요. 혹시 급여가 얼마나쯤 돼요? 제가 물어봤더니 그분도 160. 하루 종일 일하시는데 휴일날도 토요일 오전에도 근무하시는 거 아시죠? 블루인즈에 오셨으니까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정말 특히 이제 광주전남권들에서는 일자리가 많이 부족해요. 옛날에 우리 그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하도 여기만 비워가지고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광주전남권이 많이 수입자가 많이 약하신데 약한 중에서도 1인만 5% 많다. 하지만 우리는 FB를 하시게 되면 이 수입은 철저히 보장받을 수가 있다더라 라고 나와 있고요. 조금 더 근데 목적을 좀 높이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적 어떤 목적이냐면 스스로 내가 목표 설정하고 성취를 한다. 사실은 억대 연봉 중에서요 7위가 FP라는 직업입니다. 생명보험이죠. 손해보험 합쳐가지고 억대 연봉의 7위 의사, 판사 다 포함해서 7위가 FP라는 직업이에요. 그러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한마디만 더 하고 약간 끝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보험을 얼마나 누가 가입하겠어? 뭐 AI가 나온다니 인터넷에 가입한다니 막뭐 요즘 스마트폰을 번호만 두면 가입 된다는데 그냥 하실 건데요. 보험은요 사실은 그래서 다 가입하려는 니즈는 있어요. 니즈는 있으나 실행을 안 옮기는데 저희는 우리 FP님 무슨 일 하시냐면 미래에 대한 위험성과 그런 것을 미리 알려주시면서 미리 깨닫고 빨리 가입을 준비시켜드리는 게 우리 FP님의 주 역할이십니다. 자, 생로병사가 다 나와 있는데 제가 세 가지로 한번 다 줄여볼게요. 자, 우리 전주님께서는 남자를 태어나고 싶었어요? 여자를 태어나고 싶었어요? 저는 그냥 사람을 안 태어나고 싶어요. 근데 태어났죠? 네. 근데 아버님 밑에서 태어나고 싶었어요? 다른 아파트 밑에 태어나고 싶었어요? 저는 별로 조금 더 여유가 있어 부유한 집에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저희 아빠도 저희는 사랑을 많이 받고 갔거든요. 그러죠. 그래서 그렇게 크게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남자로 태어나든 여자로 태어나든 우리 아빠 밑에 태어나든 딸 아빠 밑에 태어나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 죽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결정할 수 없어요. 자살은 제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가 아프는 것도 내가 결정할 수가 없어. 죽는 것도 결정할 수 없고 태어나서 아무도 내가 늙는 것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그럼 반대로 그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있을까요? 내가 태어난 것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죽는 거 선택할 수 있을까요? 늙는 거, 아픈 거 선택할 수도 없어요. 네.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생명건사 자체가. 근데 마지막으로 말할게요. 선택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고 할 수 없다. 근데 마지막은요. 답변이 나와 있죠. 생로병사라는 건요 모든 걸 전부 다 돈 문제로 수반합니다. 태어나는 순간 돈 문제가 시작되는 거고요. 늙게 되더라도 노후생활이 필요하실 거고 아프시게 되면 건강 이렇게 치료받을 치료비 필요하실 거고 돌아가시더라도 최소한 가족한테 유산을 몸으로 주더라도 내 장례비만큼은 남겨주고 싶은 게 사람 마음입니다. 생로병사 모든 다 돈 문제를 다 수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 피해갈 수가 없어요. 누구도 나도 피해갈 수 없는 사실이 있어가지고 마치 이건 통합적으로 보장을 다 받기 위해서 우리가 보험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신 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피해갈 수 없는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보험료 활용을 해보시게 되면 조금 더 보험 FC를 가지고 잘할 수 되실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너무 빨리 죽거나 아프거나 빨리 죽게 되면 남아있는 가족들한테 되게 좀 힘들겠죠. 제가 만약에 자녀가 둘이 있고 뭐 제 와이프가 있고 한다면 제가 갑자기 오늘 퇴근할 때 운전하다 사고 나게 되면 남은 아이들의 대학 학자금 어떻게 해야 될까? 빚에 아파트 빚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것들 많이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그냥 너무 반대로 오래 살아버렸어. 준비도 없이 내가 팡팡 쓰고 살다가 와 이제 막 정말 폐우지 주사야 돼. 그런 거 싫잖아요. 그런 것도 전부 다 이걸 보장하는 게 우리 보험의 역할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보험에 가입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말 써놨습니다. 보험에 가입 안 할 이유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암 걸리신 분이나 아니면 기타 질병 고혈압 당뇨신 분이 보험 가입하고 싶으면 저희는 거절을 시킵니다. 그분들은 위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보험을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될 이유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들한테도 한 번도 권유해볼 수 있는 좋은 상품이 보험이라는 것도 한번 인식해보면 좋으실 것 같고요. 보험 시장은요, 지속적으로 성장을 계속 한다고 합니다. 근데 AI는 절대 못 이기는 게 바로 우리 FP님들. 이렇게 직접 만나서 대면에서 이야기해 주시고 월소득이 얼마이신지 보장額얼마고 준비되어 있으신지 암진단도 얼마가 설명되어 있는지 전부 다 그다음에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서 니즈도 환기시켜야 되는데 그런 분들을 우리 AI가 절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써놨고요. 우리 FP님들 정말 좋은 일을 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어떤 일 하고 계시냐면요. 보시니까 일을 평균에 제 보험 직업이 134억이 돈이
계속 지급되고 이 시간도 아마 돈 나가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연간 얼마가 나가냐? 3조 2,900억이 나간다. 혹시 서울 그때 가셨을 때 교보문고 보셨을 때 그 혹시 사무실에 가셔가지고 롯데타워 보셨어요? 나그 사진을 보신 적 있으시죠? 길다는 거. 네. 그거 짓는데 얼마 들었냐면 1조 들었습니다. 그러면 교보생명에서 반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엔 그거 세 개를 네, 롯데타워를 3개를 매년 짓고 있는 거예요. 3개를 계속. 그만큼 보험금이 많이 지급됩니다. 내가 가입시킨 고객님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더라. 그럼 제가 일하는데 되게 뿌듯할 것 같죠? 일단 보시게 되면요, 우리 웹핑들, 우리 교보생명 들어오시게 되면 자녀들한테 아까 해외 어학연수 이야기 잠깐 해드렸겠지만, 예. 그다음에 왜 들어오냐 했더니 해외 어학연수 좋아서 들어왔다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보기 애들이 너무 좋아 보이죠. 예. 애들 막 가서 외국인들이랑 직접 교육도 들었고 친구들이랑 놀고 해외 문화 체험도 하고 어울리고 이런 프로그램들.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기준이 낮췄었다고 합니다. 30이 아니라 50만 테이블 시작해서 1년 동안 마시게 되면 얘들을 보낼 수가 있어요.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보낼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러면 준영님 나는 그런 자녀들 오면 다 얘들 컸거나 지금 너무 어린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못 가시게 되면 유료금으로 300만 원을 드립니다. 네, 그걸 가지고 나중에 자녀분들을 학자금을 줄 수 있게끔 자녀들에게 답변을 해놓게 있고요. 또 한 번 이제 복리후생도 있습니다. 아마 블렌드에서 현대에서 그 블렌즈 다녔을 때 이런 복리후생이 있었을 건데 저희가 육합이 있을 거예요. 오시게 되면 이제 육합이 10만 원씩 외월 나갈 거고요. 그다음 애들 이제 중고등학교, 대학교 가게 되면 맞죠, 학자금 또 나가고. 그다음 오시게 되면 저희가 조직보험도 하나 또 가입도 시켜드립니다. 그다음에 오랫동안 활동하시면 또 활동 잘하시라고 또 제가 돈 한번 나가고요. 그다음에 설날 되면 매년 기념품 나갑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죠. 예. 상해보험을 하나 딱 가입시켜드려요. 어떤 상해보험이냐면 사망보험금 나가는 거랑 재해랑 그다음에 실비랑 암진단비까지 다 포함된 거를 가입을 또 시켜드려요. 우리 보험회사 들어왔는데 상해보험 하나 더 우리 제가 가입시켜드려야지. 단 활동 중일 때만 보장받을 수 있게.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경조금 지원 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장례용품 똑같이 다른 다 지급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교보생명과 FP라는 사이가 이제 개인 사업자가 회사긴 하지만 저희 회사는 이렇게 복리후생 지원하면서 우리 가족이라는 걸 조금 더 많이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공과 확실히 제가 이제 기원을 하실 건데요. 어떤 분이냐면요, 이 세 가지 하시는 분. 아까 제가 옷 입고 땀 흘린 것처럼 정직하게 땀 흘리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교육 한번 제대로 받아보시고 열정있게 해보실 분들, 다음에 보험 일을 올바르고 잘해보실 분들은 교보생 모시게 되면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다더라 라는 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를 또 써왔어요. 성공과 성취를 반영한 요소라 해서 두려움과 의심이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있냐면요, 제가 일단 가려볼게요. 일단 안 해봐서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몰라서 두렵습니다. 안 해봤기 때문에. 정말 뭐 한 건에서 두 건 이렇게 내가 뭐 종신보험, 시혜보험 판매하게 되면 돈 200이 나와요. 그래서 저분이 다 느끼시는 거예요. 나오고 이런 의심이 있으시면 한번 직접 부딪혀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최소한 지금 내가 옛날에 뭐그 다른 미래에서 시험 본 적 있었는데 교원생 와서 한번 다시 한번 교육 들어보고 시험 봐보고 한번 내가 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하시게 되면, 부딪혀보시게 되면 조금 더 이런 것들은 두려움 의심을 없앨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해보지 않아서 좀 두려워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 일정 같은 경우는 지금 저랑 현재 지금 클릭이라는 제도로 지금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고요. 만약 클릭하고 좀 더 이야기하시다가 그러면은 한번 제가 올해 8월 말부터 시작하는 교육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시면 저희 단장님 인터뷰가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응시전 교육이라고 해서 생명보험 모집 자격증 시험 보시기 전에 교육 있으시고, 그다음에 시험 합격하시게 되면 이제 이론 교육, 생명보험이나 다시 한번 무엇인가, 교보생명 상품, 그다음에 고객님 화법, 이야기 TA나 롤플레이 하시는 것들 다 있으실 거고, 이제 아까 말한 그 루키 트레이닝 센터에 입과가 되셔가지고 3개월간 또 집중 양성을 받으실 거예요. 큰 틀은 좀 이해되시죠? 네. 제가 마지막 이것만 타고 일단 끝낼게요. 세일즈의 매력이다. 혹시 영어 활동을 직접 해보신 적은 따로 있으신가요? 따로 없어요. 네. 제가 5년간을 보면서 정리한 건데요. 제가 옆에서 보고 느낀 점입니다. 사실은. 느낀 점을 제가 소금 발표해볼게요. 시간이 너무 자유롭습니다. 사실은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와서 당연히 오전에 와서 교육 받고 오후에 활동 다 하고 오후에 다시 들어와서 오늘 했더니 정리하고 내일 뭐 할지 정리하는 게 일과죠. 근데 그 나간 오후 활동 시간만큼은 정말 내가 제대로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돈을 벌기 때문에 적어도 나 오후 1시부터 2시는 날 요가를 배울 거야. 그런 분도 계시고요. 아니 뭐 나 어머님 병원에 모시고 계신다고 갔다 와야 돼. 일하시고 중간에 그런 일 전부 다 하실 수가 있다. 너무 시간이 자유롭더라. 두 번째, 돈이 너무 자유롭더라.
내가 저 같은 경우 아무리 잘해도 저는 돈을 일정 수준 이상 넘어갈 수 없는데 전주님 평생 듣는 고객님도 만나시고 지인분들도 많이 만나시고 지인분한테 또 소개도 받으시다 보니까 이번 달 너무 나 영업 잘 되네 그러면은 끝도 없이 됩니다. 정말 이 일을 한 만큼 벌 수 있는 직업도 이 세일즈라는 일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정년퇴직이요 없어요. 70, 80, 90 저기 전주 지원단에는 거의 85세인가 하시는 분들 지금도 계십니다. 가끔 조금 오락가락 하셔가지고 좀 유용한 상태인데 지금도 활동을 하고 계세요. 매달매달 그렇게 또 계약을 해오고 계시고 마찬가지로 계속 할 수 있어요. 원하시는 만큼 정말 내 몸의 건강과 내 정신이 허락하는 만큼은 계속 할 수 있는 우리 그곳에 들어오시게 되면 청년 직장의 장점을 가질 수 있고요. 제가 강조하는 포인트죠. 사람을 얻습니다. 일단 사람을 만나실 거고요. 소개도 받으실 거고요. 그다음 평생 듣는 고객님들, 직업분들에 대한 나이층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분들은 또 평소에 뭐 의사 만날 일, 약사 만날 일, 뭐 변호사 만날 일, 또 중소기업 사장님 만날 일이 많이 없으시잖아요. 근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분들과 한번 교류를 하시게 되고요. 물론 그분들한테 계약이 나와도 좋겠지만 그분들 간에 교감인과 친분이 쌓게 되면 그게 저는 가장 큰 자산일 것 같아요. 나중에 뭐 학교 선생님 하게 되면 그쪽 학교 선생님 부탁도 우리 애가 학교 일이 갈 것 같은데 잘 부탁 좀 합니다. 그런 말 정도는 청탁이 아닌 부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둘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 얻는 일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수평적인 관계죠. 아마 처음에 제 전화 목소리가 조금 좀 많이 어른이라서 나이가 좀 많이 먹어 보였죠. 아니 되게 어린이들인데. 아 그래요? 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집 전화 받으면 어머니 계신가요? 저 누구 엄마 누구 친구인데 누구 엄마인데 좀 사모님 계시 바꿔주세요. 예, 저희 어머니 바꿔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끊던 기억이 나는데 오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점장이라는 사람과 우리 FP님 사이는요 상하관계가 절대 아닙니다. 같이 수직에 놓여 있고요. 중요한 거는 전점이 들어오셔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줘야지만 많이 벌고 상황이 좋아지면 그게 제가 좋은 거고 또 제가 좋은 거는 또 이렇게 해드리고 서로 모르는 부분들은 같이 채워가고 옆에서 덮어주고 독려해주는 서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상하관계 아니고 수평적 관계라는 거 한번 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파트너십으로 연결된 사이입니다. 저 같은 경우야 뭐 단장님, 본부장님 계시고 뭐 과장 차장님 계시니까 많이 그분들한테 막 깨지기도 하고 막 그런데 전혀 그럴 일이 전혀 없으시다 좀 마음 편하게 일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내가 이번 달에는 다음 달에 내가 이번 달 열심히 뛰어가지고 다음 달 월급 내가 500을 받겠어. 이번 달 미치도록 뛰시겠죠. 하고 정말 다음 달에 수입 500이 딱 나왔을 때 그 성취감 아마 엄청나실 겁니다. 목표란 거는 내가 실행하고 달성한다는 게 이건요 개인의 자아가 조금 더 발전한다는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수님 오셔서 하시게 되면 이런 목표에 대한 성취감도 한번 볼 수 있으실 거고요. 뭐 다양한 선택의 폭이 있다는 건데요. 자 잠깐 또 이 그림을 좀 활용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많이 사람들이 많이 모르셔서 제가 한 번 더 개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 우리가 FP라는 일을 처음으로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시게 되면요 상품매를 많이 하시겠죠. 그러다가 판매를 하다 보니까 내가 조금 판매도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친구도 같이 해보자고 데리고 왔고 아니면 평생전 고객님도 내가 데리고 와서 우리 일을 시켰어. 그러면 우리는 세일즈 매니저라는 그 SM이라는 직위로 올라갑니다. 한 번 더 올라가죠. 그래서 이분은요 상품 판매와 리크루팅이라는 일을 두 가지를 하시죠. 그래서 팀원들 관리 이렇게 하시면서 그러다 보니까 SM 하고 계시다가 내가 상품매를 이제 조금 이제 좀 쉬고 리크루팅 쪽으로 좀 몰빵을 해서 나 사람들 많이 푸신 양성을 좀 해보고 싶어 하신 분들은 저희가 FP 소장이라는 제도가 나갑니다. 소장. 이분은요 팀원들을 많이 리크루팅 하셔서 계속 내 팀원들이 영업을 좀 잘할 수 있게 관리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 이분들의 수입에서 일부가 이렇게 또 같이 가겠죠. 이거 해보니까 너무 재밌어. 그때는 내가 저같이 지점장을 나갑니다. 지점장 나가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저처럼 대조공채로 들어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FP 성장하시다가 지점장으로 가신 분도 계시는데 저 2층에 계신 분도 지금 이런 케이스로 지점장 하고 계시고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자 CM 아까 제가 CM 코칭 매니저 말했었죠. CM으로도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게 되면 CM들은 거의 저같이 반은 월급 받고 반은 본인 활동으로 돈을 받는데 어떤 활동이냐면 신인들 동반 활동 가는 횟수로 돈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시게 되면 누구 CM님 저 한번 동반 한번 해주십시오. 자연스럽게 요구하면 그분은 당연히 가야 돼요. 왜냐하면 저 돈이 나오려면 당연히 가야 돼요. 그리고 절대 어려울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FP 일을 하시다가 저 두 가지 케이스 하나는 정말 내가 영업적으로 내가 푹 빠져드는 하나 두 번째 내가 교육 쪽으로 한번 빠져보는 것도 하나
두 가지 길이 있기 때문에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신도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게 내가 팀장, SM이나 소장되면 내 소속원들을 내가 관리하는 능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정말 인생은 바뀔 수 있다는 정도만 있고요. 네, 제가 마지막 말입니다. 세일즈는 정말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는 것도 해요. 불안정하게 하는데요. 그 중에서 왜 선택해야 되냐면 정신적인 성숙이랑 그다음에 인생의 가치를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까 저기 도시대 앉아 계시던 분 중에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지금 일하신 지가 벌써 4개월째예요. 49년 동안 주부로만 계셨다가 처음으로 일을 해보시는데 최근에 저번 달에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재명님 내가 49년 동안 주부로 살다가 일해보는데 이제서 사람은 좀 알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 근데 지금 친척분들한테도 보험을 한번 제안해봤을 것이고 모르는 사람한테 해봤을 것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속내가 보인다는 거야. 그 전까지 나 좋은 척하고 살다가 진심이 보이는 드시겠죠. 그러면서 상처도 받고 있겠지만 이제 내가 좀 컸다라는 걸 느낀대. 마흔 아홉 먹고 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교부생을 일하시게 되면 이런 좋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머릿속에 인지시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안내 여기까지 할 거고요. 제가 잠깐 앉아서 질문 좀 받겠습니다. 이야기 좀 여기까지 하시고요.